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돈에 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돈에 휘둘리는 편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돈과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처럼 들린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인생보다 돈 쪽을 강하고 거대한 존재로 본다. 돈을 받들고 우러러 보며 두려움을 끌어안고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우주가 존재한다. 그 우주를 창조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다. 돈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돈에 휘둘리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돈이라는 존재에 대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 돈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던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돈에 내 인생을 구속당하고 있었다. 비투성이 인생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매일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럼에도 빚을 해결할 수 없어 고민에 잠겨있던 나날은 그야말로 돈의 인생을 구속당한 상태였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로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주에 주문을 낸 것이다. 10년 안에 빚을 모두 변제한다. 아니, 변제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려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니, 행복해졌다. 주문을 낸 이후에 우주로부터 힌트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뒤부터는 빚과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빚을 모두 갚기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깨달은 점은 돈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고이케 히로시라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다는 사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내세워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강력한 결심이 형성되던 어느 날의 일을 나는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돈이 없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행복한 인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모든 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와 인생의 최고 경영자인 CEO이자 매니저다. 행복한 인생을 끌어오기 위해 지금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무엇일까? 빚이 많다고?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런 대전제를 갖추고 돈을 상대해야 한다. 돈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는 일단 내던져 버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면 왜 자신이 돈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도 보일 것이다. 인생과 돈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인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돈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자세를 올바르게 정돈하라. 이것이 금전 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다. 걱정이 많으면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이 뱉는 말은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 어떤 인생을 보내는가,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이 정해진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죠.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불안감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커서 매사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 중에 그러고 보니 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낳는 것은 돈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연애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에 대해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며 우리 아이는 자립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야말로 캥거루족을 낳는다. 반대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걱정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돈과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게. 라는 긍정적인 말과 신뢰를 얻으며 자랐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란 환경이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의 당신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에 대해 항상 신뢰하는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믿어. 최선을 다해 나 스스로를 지원할 거야. 내가 2억 원의 빚을 9년 만에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결심한 뒤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누려라. 파랑새라는 동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딸이 병에 걸렸는데 파랑새 좀 찾아주겠니? 파랑새만 데려오면 우리 딸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부탁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돈이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파랑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틸틸과 미틸 같은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틸틸과 미틸은 꿈속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추억의 나라, 행복의 나라, 미래의 나라에서 남매는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그 나라들을 빠져나온 순간 파랑새는 다른 색깔로 바뀌어 버리거나 죽어버려 남매를 크게 낙담시킨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남매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집안에 있는 게 아닌가. 틸틸이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멋진 동화다. 돈이 선물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딘가 멀리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잔뜩 쌓인 청구서 더미를 무시하고 오늘 가게로 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날 티셔츠 한 장을 구입해준 고객에 대한 기쁨도 잊었다. 어딘가 멀리에 있을 아직 본 적이 없는 돈이 풍족한 생활이나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행복을 얻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행복,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소중하게 여기자. 이미 존재하는 그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느껴보는 것에서부터 풍요로움은 증식된다. 돈 문제는 숨길수록 더 커진다.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커진다.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던 빚도 계속 쌓이면 2억 원이 된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지구상의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쌓인다. 인간이 행동을 축적함으로써 영혼의 경험치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우주를 떠나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지구로 찾아온 존재다. 따라서 좋든 나쁘든 뭐든 충분히 경험해보고 싶어한다. 지저분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쓰레기 하나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국가 자격시험도 처음에는 문제집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된다. 어떤 것이든 최초로 내디딘 첫걸음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데 좋은 쪽의 축적은 점차 겉으로 드러나 자신을 크게 지원해주는 성질이 있다. 한편 나쁜 쪽의 축적은 점차 안으로 파고들어 주변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경험치를 쌓는다 해도 긍정적으로 쌓아온 것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고 그 능력이 땅을 뚫고 올라온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태양을 향해 무럭무럭 성장하여 전 세계를 향해 발신된다. 하지만 문제시되는 축적, 즉 도박이나 알코올 의존증, 불륜, 빚 등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은 싹이 외부를 향하여 뻗지 않는다. 게다가 땅속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 아무리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혼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밖으로 드러내야 해결 방법도 보인다. 지금 가족에게는 비밀로 큰 빚을 지고 있거나 사실은 실직을 했는데 숨기고 있거나 도박 때문에 빚이 있거나 돈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려 있거나 낭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면 가족이 아닌 빚 정리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에게라도 털어놔야 한다. 어쨌든 혼자 끌어안은 채 고민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 가슴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밝히는 순간 그 문제는 당신의 우주에서 사라진다. 모든 것이 숨기려는 방향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의 힘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모아지고 당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밝혔다가 이미지만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도 빛 때문에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어둠 속에 계속 혼자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도 위축되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밝혀야 한다. 2억 원의 빚조차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니까 당신의 금전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돈 문제에 감추어진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라. 나의 본업은 파워스톤 팔찌 판매업자다. 오리지널 파워스톤 팔찌를 제작할 때는 주문한 사람의 에너지를 살피고 오링 테스트를 거친 뒤 그 사람에게 맞는 파워스톤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있다. 빚에 관한 고민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금전운이 향상되는 파워스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면 진정한 문제는 돈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지금은 개별적인 카운슬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전에는 팔찌를 만들면서 고객의 잠재의식을 읽거나 카운슬링을 했다. 어떤 40대 여성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의 일이다. 왠지 돈이 모이지 않은 것 같고 어디 쓴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들이 있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1,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제게는 심리 카운슬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그걸 배우러 가기 위한 돈은커녕 빚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매달 연체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결혼도 하고 싶지만 결혼 상담소에 등록할 비용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뭔가 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고객님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링 테스트를 해보자 그녀의 에너지가 원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를 심화시켜주는 돌이나 연애운을 향상시켜주는 돌이었다.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고민해 왔다고 했다. 어머니와는 주종 관계 같아서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교제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누군가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어 매우 고독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돈이 없다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내게 존재하는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무엇일까? 라는 식으로 돈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거기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장벽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돈 문제를 개입시키는 형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 해결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돈을 개입시켜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므로써 스스로가 마치 돈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금전 운이 좋은 사람은 돈 이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과 돈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나는 늘 우리에게는 각자의 우주가 있고 그 우주의 창조주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모든 제한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신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돈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제안이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풍요로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에 대한 이런 생각은 당신의 주문 이전에 집안에 존재하는 돈에 대한 저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신의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나 그 이전 선조들이 돈을 상대하는 방식이 당신 안에 돈에 대한 전제를 심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저주라고 하면 좀 오싹한 느낌이 들지만 돈은 뭐뭐다라는 개념은 뜻밖으로 DNA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나는 카운슬링을 하는 도중에 집안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정돈하는 심리요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트라우마 중에서도 돈의 존재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이 순환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무너져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그 흐름이 정체되는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DNA를 연결해준 긴 역사 속에서 발생한 돈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이나 개념을 정돈하기 위해 당신을 움직이려 하는 힘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대대로 이어져 온 지주 집안의 흐름 속에 당신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 옛날 당신의 선조는 소작인을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했고 소작인의 가족들은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러자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올바른 순환을 하기 위해 당신의 선조 세대에서 착취를 한 풍요로움을 당신의 우주 안에서 환원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내가 번 돈은 모두 나의 선조의 잘못된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고 말이라도 한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어느 틈엔가 당신의 수중에서 모두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반대로 당신의 선조가 소작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며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고 하자. 돈의 에너지는 이 순환을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이 순환하는 흐름 속에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왠지 모르지만 늘 돈이 들어와. 라는 식으로 돈에 대해 확신과 신뢰를 품으면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사고로는 계측할 수 없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감각이 알려준다. 만약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트라우마가 될 듯한 부정적인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왠지 모르지만 내가 버는 돈은 모두 사라져버려. 라는 패턴이 되풀이 된다면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고 거기에 있었던 가족의 역사를 재조명해보자. 그리고 집안에서 돈과의 관계성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선조들에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선언하자. 저는 이제 돈에 얽힌 집안의 인연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저와 돈의 관계는 앞으로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돈의 시대는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가치관을 재구축해가는 시대다. 나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돈을 버리고 늘 나와 함께 웃음을 잃지 않는 돈과의 관계를 손에 넣었다. 매일 돈을 웃게 하면서 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최고의 나날이다. 당신은 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떤 교류를 도모하고 있고 어떻게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당신의 새로운 돈과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고이케 히로시 지음, 이정한 옮김, 나무생각 출판,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 입니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진 빚 2억 원 때문에 파산 지경에 처했지만 말버릇을 바꾸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킨 덕분에 빚을 모두 갚고
하고 인생을 역전시킨 저자는 이 책에서 돈 문제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겁내거나 받들어 모시지 말고 당당하게 돈을 마주하고 돈을 불러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으며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없애야 돈의 사랑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도 한 권의 책을 통해 부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